자, 조합을 한번 활용해 봅시다. 조합의 활용. 무엇을 뽑는다라는 상황에서는 조합을 꼭 사용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학생 11명과 남학생 6명 중에서 5명을 뽑는다 이겁니다. 5명을 뽑는다. 그냥 이렇게 뽑는다라고 치면 전체 17명이니까 17C에 5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몇 가지 조건을 좀 추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추가하겠다. 자, 첫 번째는 자, 5명 뽑는데 여학생은 3명, 남학생은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한꺼번에 5명을 뽑는 게 아니라 여학생 3명, 남학생 2명 합쳐서 5명을 뽑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학생 11명 중에서 3명을 뽑으니까 11C에 3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남학생 6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니까 6C에 2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두 개는 더하나요, 곱하나요? 당연히 곱하는 겁니다. 그죠? 여학생도 뽑고 남학생도 뽑는다. AND로 연결되니까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음 두 번째. 자, 여학생 중에서 특정한 여학생 중에서라고 하면 여학생만 뽑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자, 특정한 학생 3명을 포함해서 특정한 학생 3명을 포함해서 5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뽑는 5명을 글씨가 막 날아가네요. 그죠? 5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전체 17명 중에서 5명을 뽑는데 이미 3명은 특정한 3명이 그런 뜻입니다. 3명을 뽑아놓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3명은 이미 뽑아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특정한 3명을 포함한다 이런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이미 3명은 뽑아놨어요. 뽑아놨으니까 몇 명만 더 뽑으면 되나요?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죠. 그죠?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니까 얘는 17C에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7C에 2. 혹시 이 상황이 이해 안 될까봐 예를 들어줬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세 번째. 17C에 2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17명 중에서 이미 3명은 뽑아놨으니까 남은 사람 몇 명인가요? 14명이죠. 그래서 14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되는 거죠. 그죠? 맞지? 특정한 3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자, 17명 중에서 이미 3명을 뽑아놨으니까 14명 남겠죠. 그죠? 그래서 14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되는 거죠. 그죠? 2명을 더 뽑으면 되는 겁니다. 아까 쓴 거 좀 잊어버리세요. 자, 다음. 남학생과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씩은 포함이다. 적어도 한 명은 포함되게 5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무엇인가요? 이걸 물어봅니다. 자,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남녀가 적어도 한 명 포함된다의 부정은 남자만 뽑거나 여자만 뽑는 겁니다. 그죠? 남학생만 뽑거나 여학생만 뽑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체 경우의 수 17C에 5에서 여학생만 뽑는 경우 11C에 5 여학생만 뽑는 거죠. 그죠? 일단 남학생만 뽑는 경우 6C에 5 요 녀석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란 얘기 나오면 부정 여사건을 빼준다 이런 아이디어로 움직이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조합은 도형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도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도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자, 수능 기출문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원 하나 그리고 반원 위에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더 찍을까요?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가 찍어져 있는데 자, 요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삼각형의 개수는 무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삼각형의 개수.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삼각형이 몇 개 그릴 수 있는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을 몇 개 선택하면 되나요? 3개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요 3점을 선택해서 삼각형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에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냥 이 세 점을 뽑아서 너네 셋이 이으면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전체 점 7개, 7개 중에서 아무렇게나 3개만 뽑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7C에 3이겠죠. 그죠? 맞죠? 자, 여기에서 이 밑에 점은 한 직선 위에 점 4개가 들어있죠. 만약에 점 이거 3개를 택했으면 요걸 택했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전체 개수에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개수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4점 중에서 3점을 뽑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빼기 4C의 3. 이 4점 중에서 3점을 뽑아서 만들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 4점 중에서 3점을 뽑은 케이스를 빼고 계산하자. 그렇게 해서 빼기 4C의 3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직선의 개수. 자, 직선이라는 건 점 몇 개 선택하면 되나요? 2개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얘랑 선택해서 그으면 이런 직선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전체 점 7개 중에서 2개만 골라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2개만 골라낸 다음에 직선이 안 되는 경우를 빼줘야 되겠죠, 그죠? 자, 직선이 안 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밑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요 2개 잡아서 직선을 그어도 요게 나오고 요거 2개 잡아서 그어도 직선이 나오는 거죠, 그죠? 맞죠? 그럼 얘는 직선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여러 번 했으니까 빼줘야 되겠죠. 똑같은 거 여러 번. 그럼 밑에 4개 중에서 2개를 이용해서 만든 건 4C의 2는 이렇게 빼주면 되는 겁니다. 겹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뺐더니 이 하나 있는 직선까지 다 빼버렸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뺐으니까 한 번 더 해주면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다시. 전체 개수에서 얘는 이거 잡으나 이거 잡으나 똑같은 직선을 너무 많이 셌다. 그래서 이 4개로 만들어지는 직선을 모조리 다 뺐더니 그래도 하나는 남아있어야 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도형의 개수, 수능 기출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도형의 개수는 뭐 점을 뽑아서 도형을 만들고 안 되는 건 빼준다. 이런 아이디어로 가는 겁니다. 자, 도형의 개수 묻는 문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이렇게 평행사변, 그러니까 평행선, 가로로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 세로로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 자, 여기서 이 눈에 보이는 도형에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이걸 묻습니다. 평행사변형의 개수.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평행사변형 하나 만들어도 되겠죠.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둘. 이렇게 열심히 다 세면 됩니다. 되게 많을 것 같죠. 되게 많으니까 1, 2 다 세지 말고 어떤 방법을 쓸까?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건 다 정해져 있는 형태니까 문제를 생각해보죠. 자, 요 평행사변형은 요 직선, 그러니까 요 세로는 이거, 그 다음에 가로는 이거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로 이거, 세로 이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가로를 정하고 세로를 정하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가로를 정하려고 보니까 가로의 직선이 몇 개 있죠? 3개 있죠. 그래서 이 평행사변, 그러니까 이 평행선 3개 중에서 가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한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위아래 가로를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의 평행선이 있죠, 그죠? 이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세로를 만들면 이거 2개를 곱해서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요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걸 선택하면 가운데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이 요 녀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평행선, 세로로 만들어지는 평행선 5개 중에 2개, 가로로 만들어지는 평행선 3개 중에서 2개, 이거 2개를 잡아서 만들면 뭐가 만들어진다?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뭐 3C의 2는 3C의 1과 같으니까 3가지고요. 5C의 2는 5, 4 나누기 2라고 해서 10가지니까 답은 평행사변형 총 몇 개? 30개 만들어진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수의 개수. 조합을 이용해서 함수의 개수를 셀 수 있습니다. 함수의 개수. 자, 순열할 때 했지만 다시 한번 다뤄보죠. 1, 2, 3, 4. 1, 2, 3.
그 다음에 1, 2, 3, 4, 5 여기 원소의 개수를 한번 늘려봅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첫 번째 그냥 함수의 개수, 전체 함수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자, 1이 갈 수 있는 곳이 5군데, 2도 5군데, 3 전부 다 5군데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함수의 개수. 자, 두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인데요. 1대1 함수의 개수는 자, 한 번 쏘는데 다시 쏘면 안 되니까 1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5군데, 2는 4군데, 3은 3군데 이렇게 쓸 수 있고 얘가 알고 보니 조합이었다. 5p의 3이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녀석을 얘가 그러니까 조합이 아니라 순열입니다. 순열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순열은 조합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요 5, 4, 3이라는 걸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쉽게 풀면 이렇게 풀면 되는데 얘를 좀 더 복잡하게 풀어볼게요. 자, 복잡하게 어떻게 푸냐면 1, 2, 3이 1대1 함수로 되려면 여기 실제로 화살 받은 애들이 몇 명이 돼야 될까요? 서로 다른 녀석한테 쐈으니까 화살을 3명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1, 2, 3이 어차피 화살을 쏘는 곳이 3군데니까 먼저 화살을 받을 애들을 먼저 골라준다 이겁니다. 화살을 받을 애들을. 이 5명 중에 자 1, 2, 3, 4, 5로 쏴라가 아니라 어차피 3명이 화살을 맞을 테니까 여기 쏴라 라고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역을 먼저 정해주는 거예요. 치역을. 그러면 5C의 3, 치역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1, 2, 3이 1, 2, 3, 4, 5로 쏘는 게 아니라 2, 4, 5로 쏘면 된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정역을 이용해서 치역을 정해놓고 그럼 이제 요 3개로 쏴야 되는 거니까 1, 2, 3이 2, 4, 5로 쏘기 때문에 3명이 3명한테 쏘는 거죠. 그럼 3명이 3명한테 쏘니까 곱하기 3팩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 알겠나요? 선생님 이게 훨씬 편한데요? 그렇죠. 이게 훨씬 편해요. 이게 훨씬 편한데 이런 방법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는 화살 받을 애들 치역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치역을 선택했을 때 함수의 개수입니다. 그렇죠? 치역을 선택했을 때 함수의 개수를 구해가지고 두 개를 곱하면 1대1 함수의 개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풀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조합을 쓰는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뭐냐면 x1이 x2보다 크면 fx1이 fx보다 큰 요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자, x1, x2이면 fx1, fx2다. 요 말의 의미는 자, 말로 표현을 하면 x값이 커지면 y값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이 1로 쐈으면 2는 1이 쏜 1보다는 더 큰 값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이 3으로 쐈으면 2는 4나 5 둘 중에 하나로 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이 어디로 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2하고 3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곱으로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1대1 함수 같은 경우에는 1이 어디로 쏘든 거기 말고 아무 때나 쏴도 되니까 5, 4, 3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이렇게 x값이 커질 때 y값이 커진다. 증가함수의 경우에는 1이 2로 쏘면 2는 1이 쏜 2보다는 큰 값으로 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이 2로 쏘면 2가 쏠 수 있는 곳은 이 3군데가 되는 겁니다. 물론 3을 무시한다면 이렇게 3까지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2가 쏠 수 있는 곳은 이 3군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1이 3으로 쏜다면 2가 쏠 수 있는 곳은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이 어디로 갔냐에 따라서 2, 3의 값이 달라지니까 그냥 곱으로 연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요런 증가함수의 개수를 풀 때 조합을 사용합니다. 자, 얘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썼던 아이디어를 그대로 쓸게요. 어차피 여기 등호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다 다른 녀석으로 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먼저 화살을 맞을 애들 치역을 먼저 골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5C에 3 해서 치역을 골라주는 겁니다. 여기서 고른 치역이 2, 4, 5라고 치죠. 2, 4, 5라고 치고 1, 2, 3이 2, 4, 5로 화살을 쏘면 됩니다. 어떤 규칙으로? 점점 커지게. 자,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1이 쏠 곳은 어딘가요? 2밖에 없다는 거 알겠나요? 자, 2, 4, 5로 쏘기로 했으니까 만약에 1이 4로 쏴버리면 2, 3이 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1은 2로 쏠 수밖에 없고 2는 4로 쏠 수밖에 없고 2가 5로 쏘면 안 되니까 3은 5로 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치역의 원소를 뽑아주게 되면 개수를 맞추게 되면 1, 2, 3과 개수를 딱 맞추게 되면 쏠 곳이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함수가 딱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곱하기 1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증가함수의 개수, 증가함수의 개수를 계산할 때는 그냥 뽑기만 하면 됩니다. 증가함수의 개수는 뽑기만 하면 됩니다. 증가함수의 개수는 뽑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이게 함수의 개수에서 조합을 활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뽑는다라는 얘기. 도형의 활용 문제, 아까 삼각형, 직선 같은 문제, 그 다음 평행사변형을 묻는 문제, 이렇게 도형의 개수를 세는 문제, 그리고 함수 중에서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를 묻는 문제, 이런 문제는 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